3월 14일 월요일 밤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칼럼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강경희 칼럼이고요. 제목은 죽창경제 종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19년에 관제 반일 캠페인을 할 때 조국 씨가 죽창가를 외치자 이렇게 했던 그 말에서 따온 제목이고요. 머리는 펄펄 끓고 손발은 오작동한 삼류 진보 정권. 편가르기 정치 셈법으로 고차 방정식 경제 풀다 민생 망치고 곧 퇴장했다라고 하는 머릿말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머리는 펄펄 끓고 손발은 오작동한다는 것은 우리 농작물에다가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성장은 아주 빠르게 자라는데 이른바 이제 웃자라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허술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정부라고 했다. 문 정권은 자칭 민주정부 3기라는 것이다. 객관적 표현을 쓰자면 3기 진보 정권 내지는 좌파 정부다. 대북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1, 2, 3기의 맥이 이어진다. 보수 정권과는 확연히 차이 난다. 경제정책은 결이 좀 다르다. 1기 진보 정권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로 IMF 구제 금융을 받는 가운데 출발했다. 위기 수습에 총력전을 펴느라 경제정책이 좌파 색채를 띠지는 않았다. IMF 협의하에 거시경제와 구조조정의 큰 틀이 정해졌다. 이규성, 강봉균, 이헌재, 진념, 전윤철 같은 유능한 경제 관료들이 사령탑을 맡아 경제를 정상화했다. 진보적 경제 색채가 나타난 건 2기 노무현 정부 때다. 재정 지출이 선진국보다 적다며 큰 정부에 시동을 걸었다. 상위 20%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면 80%가 혜택을 본다며 대통령이 20대 80 편가르기를 경제 운용에 도입했다. 2%에게 세금을 물려 98%를 덕보게 할 수 있다며 종부세를 도입했다. 부동산 참사 등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그나마 후한 평가를 받는 건 운동권 세력이 경제를 좌지우지 못한 덕분이다.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 권오규 같은 역량 있는 경제 관료들에게 경제 운용을 맡겼다. 엘리트 관료들이 이념 과잉에 브레이크 거는 역할을 했다. 한미 FTA 등 국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대통령 스스로 이념을 접고 실용을 택했다. 3기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대참사만 노무현 시즌2이고 나라 살림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1, 2기 진보 정부가 버럭할 퇴보 정부다. 좌파의 스타 학자 장하성, 김상조, 조국 등이 정권의 브레인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김수현이 청와대에 컴백해 부동산 정책을 지휘했다. 불타는 이념으로 가슴이 뜨겁다 못해 머리까지 펄펄 끓었는데 작동 능력은 부실하기 그지없는 삼류 정부를 구성했다. 똑똑하고 소신 있는 경제 관료는 호락호락하질 않으니 부리기 좋은 예스맨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로 앉혀놨다. 탈원전 총대는 교수 출신 쌤님,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부동산 행동대장은 소신 강한 부동산 문외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게 맡겼었다. 소득 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과속 인상, 탈원전, 부동산 규제 등 우리 인이 마음대로 다 해봤다. 기업들이 열심히 공장을 돌리고 수출해서 나라 경제가 이만큼 버텼지 정부가 손댄 경제 성적표는 형편없다. 연 400조 원 나라 살림 물려받아 600조 원으로 씀씀이를 키웠다. 돈 모자라니 마구 국채 찍어 나라 빚 1000조 원을 앞당겼다. 서울 아파트 값은 2배로 올렸다. 약자 편이라는 좌파 정권이 무주택자의 가난을 고착화시켰다. 집값 올랐다고 세금 삥 떴다. 집 있는 유권자들을 등 돌리게 만들었다. 비정규직 제로 정부에서 비정규직 사상 최대다. 한일 관계는 죽창가를 외치며 악화시켰다.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면 문 정부의 경제 운용 실력이 더 드러났을 텐데 그나마 감춰졌다. 좌우 정당의 역사가 깊은 유럽에서는 좌파 정당이 철진한 이념에 갇히지 않고 중도로 수렴하면서 정책을 쇄신해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통치 역량을 입증했다. 1997년 영국 총선에서 제3의 길로 18년 집권 보수당을 누른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이 그랬다. 독일의 좌파 슈레더 총리는 저성장의 독일병을 고치느라 지지 기반인 노조에 반하는 노동개혁을 단행해 독일 경제를 되살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자기 쇄신은 없었다. 말로만 공정, 정의 외치고는 자기 편끼리 문 닫아 걸고 부패, 탈선 눈 감아주며 권력 떡곰을 챙기는데 집착했다. 정권의 위세를 등에 업은 노조의 막무가내, 납작 엎드린 관료의 보신주의는 극심해졌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인상적인 두 컷의 사진으로 시작되고 끝났다. 시작은 산뜻했다. 취임 다음 날인 2017년 5월 11일 문 대통령과 참모진이 양복 상의 벗어놓고 흰 드레스 셔츠 차림으로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활짝 웃으며 청와대 경내를 걸었다. 문의 남자, 조국, 임종석 등이 곁에 있었다. 개방, 소통, 포용의 정부가 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듯했다. 민낯과 실력이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대선 다음 날인 2012년 3월 10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 와중에 우는 장면이 보도됐다. 삼류도 못 되는 후진적 국정 운영으로 국민 앞에 사죄의 눈물을 흘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정권 줄서기로 벼락 출세한 여성이 대선에서 졌다고 공식 석상에서 질질 짜는 장면으로 문재인의 청와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비루한 엔딩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요약을 잘 했는 칼럼이라고 생각되어서 읽어봤고요. 영상으로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경제 실책, 정책 실책을 문질러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짚어줬고요. 지금 이번 대선 때 그 어떤 후보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쟁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또한 정치 방역에 대해서도 짚은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돈을 더 빨리 확보를 해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더 빨리 뿌려주느냐,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뿌려주느냐, 그것이 논쟁이었지
정치 방역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짚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부동산 집값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논외로 하고, 여기에서 칼럼에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킨다면, 이러한 행정부를 선택했는 유권자들에 대한 비판도 글쎄요, 언론으로서는 조금 두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걸 짧게라도 조금 짚어주는 게 사회 풍토를 건강하게 하는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위정자들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은,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제가 조만간에 어떤 특정 여성들이 이제 모여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가 있는데, 그것을 경험한 20대 여성을 제가 조만간 한번 출연시켜 보고 싶은데, 오늘 또 한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이재명 씨가 뭐 교통 관련된 복지카드 뭐 그런 게 있는가 보죠. 경기도 쪽에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 나왔다면서, 최근 사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나왔다면서 이재명 사진을 이렇게 뭔가 캐릭터가 끌어안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고, 뭐라고 해놨더라? 이재명 사랑해라고 해놨던가? 뭐 그런 게 있는 장면을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사진 중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 딱 30 중반에서 40 초반 사이 나이일 건데,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겠는데, 그때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에 가가지고 사진 찍은 모습이 있거든요. 좀 큰 사진입니다. 칼라로 돼 있는 건데, 거기에서 보여주는 우리 엄마 아버지뿐만 아니고 옆에 같이 동료들, 그때 당시에 딱 한 제 나이 비슷한 나이였을 거예요. 그 눈빛들을 저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거든요, 살아가면서. 감히 우리 세대, 40대 세대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결심이 굳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오늘 제가 그 여성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카페에 이재명 사랑해라고 어떤 이렇게 글을 올려놨는 걸 보고, 사진하고, 야, 정말 뭐 그런 현상들을 두고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아주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여성들도 20대부터 해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비율상에서는 제법 되는 것 같아요. 뭐 투표 성향도 좀 그렇고,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러한 것을 좋아하고 저러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하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끔찍한 결과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봤는데, 미군이 이 나라에서 떠나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묻는 인터뷰가 있던데, 뭐 한번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뭐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은 실시간으로 전투 장면을, 다른 나라의 전투 장면을 볼 수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말고도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우리가 봤었지 않습니까? 탈레반들이 장악을 하면서 그 여성들이 또 어떤 취급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탈출하면서 헬리콥터에 매달리고, 그야말로 베트남 공산화 되던 그 상황하고 비슷하게 연출되고, 항공기가 가는데 막 미쳐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탈레반과 관련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인격이 완전히 유린당하는 제가 책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그곳 여성들이 한화로 10,000원이 안 되는 돈에 몸을 팝니다. 몸을 팔아요.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곡물에 서로 모여들어 가지고 물을 받아내고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죠? 국유화를 하고 석유 시추하는 그 장비들 손보지 않고 시장 가격에 따르지 않으니까 내용 연수가 끝나면서 싸그라들어 본 거죠. 나라가 이제 석유만 믿고 있다가 퍼질러 대다가 그거 좋다고 받아 먹다가 그 지경이 이르러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건국된 지도 70년 밖에 안 되었거니와 6.25 전쟁 지난 다음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겨우 북한을 앞질러 가면서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성과를 이루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빨리 잊는다. 글쎄요. 나름 학력 높고 유행 따라가는 옷 빨리 받아들여서 입고 손톱에도 예쁘게 색칠하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서 역사를 인식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 짓까부는 거 아닌가. 너무 짓까분다. 정말 기억력이 짧고 학습 풍토가 척박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죽창경제의 종말이라는 칼럼을 읽으면서 오늘 제 생각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